우주의 10대 해결되지 않은 미스터리. 당신은 한 번쯤 하늘을 올려다보고 거기에는 정말 무엇이 있는 걸까? 라고 궁금해 해본 적이 있나요? 이제 여러분에게 그것을 알아볼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수수께끼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빅뱅에서 블랙홀까지 우리는 돌이나 우주의 돌조각, 그러니까 죽지하선 보지 않은 것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께하여 우주와 시간의 구조에 숨겨진 비밀을 해제해봅시다. 여기는 우주의 10대 해결되지 않은 미스터리입니다. 10. 어두운 물질과 어두운 에너지, 어두운 듀오. 우주의 약 95%를 차지하는 어두운 물질과 어두운 에너지는 현대 우주론에서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입니다. 어두운 물질은 우주의 질량 에너지 내용의 약 27%를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정확히 무엇이며 정규 물질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냥 중력의 영향 외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우주를 조각하는 무성의 예술가와 같습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관측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은하가 회전하고 군집하는 방식에 그 영향을 볼 수 있습니다. 어두운 물질의 중력 영향은 은하의 외부 지역에서 가장 쉽게 관측되며 별들이 보이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것보다 많은 물질이 존재해야만 가능한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먼 은하로부터 오는 빛이 어두운 물질로 가득 찬 지역을 통과할 때 빛이 중력 렌즈링이라는 현상으로 휘어집니다. 볼리트 클러스터를 보면 이것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어두운 에너지도 덜 수수께끼가 아닌데 우주의 질량 에너지 내용의 약 68%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우주적 규모에서 중력의 반대로 작용하는 힘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에 에드윈 허벨의 관측은 은하들이 서로 멀어지면서 우주가 팽창 중임을 나타냈습니다. 1998년 연구에서 이 팽창이 기대했던 것처럼 감속되는 것이 아니라 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두운 에너지는 이 가속을 일으키는 힘에 대한 이름이었습니다. 9. 대흑마력과 은하계의 운명. 대흑마력은 피하는 지역에 숨어있는 신비로운 우주적 이상현상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 은하의 구름이 시야에서 숨겨진 우주 섹션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 은하를 포함하여 스스로를 향해 당기는 중력을 발휘하는 공간입니다. 대흑마력은 우리 은하의 근처에서 약 2억 2천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 자신의 것보다 훨씬 밀도가 높고 인구가 밀집된 우주 이웃인 노르마 초거대 은하단의 근처에 있습니다. 분명한 질문은 언제쯤 대흑마력에 의해 우리 은하가 파괴될까요? 대답은 결코입니다. 은하계는 대흑마력에 의해 되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두운 에너지는 계속해서 은하를 떨어뜨리고 있으므로 우리는 결코 우주적 이상체와 충돌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가능성 있는 것은 대흑마력과 초거대 은하단이 우주의 팽창에 의해 찢겨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8. 누가 어디에 있는가? 페르미 역설. 물리학자 엘리코 페르미의 이름을 딴 페르미 역설은 깊은 우주적 질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십억 개의 은하가 있고 각각 수십억 개의 별로 가득 차 있으며 이 별 중 많은 것들이 주위를 도는 행성들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학적으로 보면 다른 지능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문명의 실제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페르미의 질문을 남기게 합니다. 여기 어디에 있는 거지? 증거가 없으면 명확한 답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론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의 가능성은 별 사이 여행의 비용이 고도화된 문명에게도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론은 우주가 문명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우주적 한복판에 있다는 것입니다. 더 독특한 이론 중 하나는 우리가 우주동물원의 일부로 다른 고등 생명체들이 우리를 관찰하지만 상호작용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우리를 어둠 속에 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게는 좀 많이 블랙맨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어떤 이론을 믿든 페르미 역설은 우리가 우주를 탐험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좋은 알림입니다. 우주적 생명체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우리
7. 빠른 라디오 폭발. 빠른 라디오 폭발, 제파워비즈은 우주의 카메라 플래시처럼 작용하여 몇 밀리초 동안 에너지를 방출하는 현상입니다. 이 강렬한 섬광은 2007년에 처음 확인되었습니다. 에파워비즈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라디오 펄서와 유사한 분산 스윕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별간 매질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으로 인해 서로 다른 시간에 도착하는 다양한 라디오 주파수를 보냅니다. 에파워비즈의 출처는 항상 불확실했습니다. 초기에는 유사한 분산 패턴이 여러 위치에서 관측되었을 때 회의론이었습니다. 2013년에는 이전 섬광과 핵심 특징을 공유하지만 더 높은 분산 측정을 가진 4개의 추가적인 에파워비즈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우주가 이러한 섬광으로 가득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FRB가 특정 은하로 연결되거나 여러 파장에서 감지될 때까지 그들에 대한 전체 이야기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6.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의 차가운 지점.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CMB은 빅뱅에서 나온 방사선입니다. 이것은 우주를 덮고 있습니다. 거의 균일하게, 그러나 일부 작은 이상점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별빛의 에너지를 향한 우주의 아기 시절로 돌아가는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차가운 지점 G라고 불리는 패치가 규칙에 어긋나고 있습니다. 그것의 거대한 크기와 약간 낮은 온도는 왜 그럴까요? 선두 이론은 CMB가 거대한 우주 사막을 횡단했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황무지 지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팽창되어 에너지를 빼앗아 오기 때문에 그들을 통과하는 빛의 에너지를 빼앗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우주 톨 부스와 같으며 빛을 쉽게 하고 평균보다 더 많이 적색 이동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는 알려진 거대한 사막이더라도 차가운 지점의 온도 감소나 거대한 크기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차가운 지점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언젠가 알게 될까요? 5. 와우. 신호의 기원. 1977년 8월 15일 천문학자 제리 에머는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빅이어 라디오 망원경을 사용하여 강력하고 짧고 독특한 라디오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이 신호는 이후에 다시 반복되거나 감지된 적이 없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자연이 하지 않는 좁은 라디오 주파수 대역에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지구에서의 방송이나 지나가는 인공위성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무언가, 특별한 무언가였으며 72초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빅이어의 국장인 존 크라우스를 포함하여 과오. 신호가 외계 지능에 가능한 징후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호의 특성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측하는 것과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기원을 찾는 탐색은 그 이후로도 계속되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신호의 가능한 원천으로 간주되는 태양과 유사한 별을 집중적으로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준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미스터리는 여전히 해결에 가까워지지 않았습니다. 4. 바리온 불균형. 아무것도 존재해서는 안 됨. 빅뱅 직후의 일부 초 동안 우주는 입자 반입자 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만나면 서로 파괴되어 순수한 에너지만 남겼습니다. 지금까지는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완벽한 균형이 정상이라면 우리는 에너지로 가득 찬 우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는 물질로 가득 찬 우주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는 입자가 살아남아서는 안 되었을 때에도 물질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질이 반입자보다 우세하게 살아남는 것을 우리는 바리온 불균형 문제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CERN의 대형 헤드론 충돌기를 사용하여 입자를 연구하려고 합니다. 현재 탐구 중인 하나의 설명은 빅뱅의 순간의 물리법칙이 실제로 물리법칙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전하쌍성 위반과 같은 프로세스를 통해 일부 관찰을 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3. 초거대 블랙홀.
블랙홀은 궁극적인 수수께끼입니다. 중력에 의해 빛이 탈출할 수 없는 물체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이를 우리 태양보다 100만에서 10억 배나 더 무거운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것이 초거대 블랙홀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물체가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몇 가지 이론은 작은 별 질량의 동생처럼 초거대 블랙홀이 천체 물체의 중력 붕괴로 형성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 경우 초기 은하 형성 단계에서 대량의 가스 구름일 수 있으며 별이 형성되는 방식과 유사하지만 훨씬 더 큰 규모입니다. 다른 이론은 일반적인 별 블랙홀이 수백만 년 동안 주변 물질을 먹어가며 크기를 점차 키워 초거대 상태에 이르게 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비슷한 이론은 별 블랙홀군이 충돌할 때 모든 질량이 하나의 초거대 블랙홀로 융합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은 형성된 후에 이러한 초거대 블랙홀이 은하의 활동을 촉발한다고 합의합니다. 2. 미세조정 문제. 미세조정 문제의 핵심은 이 기본 법칙과 상수에 대한 작은 조정조차도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우주로 이끌 수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중력이나 강력한 핵력을 약간만 조절해 보십시오. 이것은 별, 행성, 화합물, 궁극적으로는 생명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주의 확장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우주 상수와 같은 일부 상수는 거의 부자연스러운 정밀도로 미세 조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우주가 생명을 위해 설계된 것을 의미합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우주가 생명을 위해 적합한 조건을 갖춘 유일한 우주가 아니라 각각 고유한 법칙과 상수를 갖춘 무한한 수의 우주 중 하나일 수 있다는 멀티버스 이론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이해, 기원 및 그 속에서의 위치를 의심하게 만들어 우리에게 새로운 가설을 영감시키고 과학적 탐험을 촉진합니다. 1. 엑시온. 엑시온은 입자 세계의 후디니입니다. 1977년 물리학자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입자들 간의 특정 상호작용은 CP 대칭을 위반해야 했을 것이었지만 놀랍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상의 엑시온이 이 난제의 해결책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그들은 어둠 물질의 가장 유망한 후보 중 하나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낮은 질량, 낮은 에너지의 엑시온이 빅뱅 중에 거대한 양을 생성했을 것으로 믿으며 지금은 우주를 채우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천체 물리학에서의 몇 가지 신비한 관측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아직 이론적이지만 과학자들이 실험에서 성공하면 우리는 드디어 우주에 누락된 질량 내용의 정체성에 대한 선두를 얻게 될 것입니다.